사춘기 이전에 키가 급격하게 큰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조금 일찍 눈에 떠서 많이 탐닉했어요.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. 혼자 하게 되면 키가 안 큰다, 뼈가 약해진다. 제가 그래서 키가 안 큰 것 같아요. 네네네. 어떻게 생각하시죠? 근거 없는.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었으면 이제 1m도 안 됐어요. 저는 그 영종도 하늘도시에서 정형외과 하고 있는 하늘정형외과 원장 윤재식이라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이 외모가 우리 예전에 그분 아시지? 그분도 의사인데? 그 김국진 전 부인이랑 결혼하신 애들 그 키 재는 공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. 네네네. 뭐 부모 키 더해서 뭐 나누고 뭐 이렇게 네. 이런 게 있는데 네네네.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. 들어보셨나요? 들어봤죠.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하고 아버지 키에 더 더하기 13을 해서 뭐 나누기 2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7, 8을 해서 나누기 2를 한다던가. 물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키가 크시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크는 건 맞아요. 맞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부모님의 유전적인 성장 키는 10 중에서 3.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이 한 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커요? 네, 환경적인 요인이 더 7 정도 더 크기 때문에 요것들만 조금 잘 관리만 해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키는 성장할 수가 있고, 또 요즘에는 워낙 성장 호르몬 주사 돈만 있으면은 한 5cm에서 10cm 키우는 거는 진짜요? 네, 그렇죠. 아니 저희도 가능한가요? 안 돼, 늦었어요.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는 게 제일 빠르죠. 아. 네, 제일 적당한 시기예요. 초등학교 3학년 진짜 때부터. 5cm 정도는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? 5cm에서 한 7cm 정도. 근데 그러면 전 국민이 다 그거 쓰면 우리나라 평균 키가 한 네덜란드 정도로 올라오는. 1cm 키울 때마다 한 7, 800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2, 3년 동안 주사를 매일 맞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한 3천만 원, 4천만 원. 아니 근데 실제로 그거를 맞으러 오는 환자들이 계세요? 그거는 이제 대학병원 쪽에서 요즘 많이 해요. 결국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성장 호르몬 자체를 자극을 일부러 억지로 시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다른 부작용들이 좀 나타날 수 그렇게 있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. 왜 보험이 적용이 비급여라고 하는 건 아직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.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조금 바꿔주면서 나중에 지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. 환경적인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면.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밤 10시부터예요.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. 요 시기에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. 이때 자야 되는 거야. 이때 자야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사람이 진짜 무슨 인간 시계도 아니고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다르고 막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거고.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. 성장 호르몬은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런 또 호르몬도 또 나오면서 밝을 때는 맞아.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얘네들을 억제해 주는 거고.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자는 거예요. 유튜브가 아이들 키를 낮추고 있어요. 이것도 비치다 보니까 또. 네.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는 무조건 끊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야 저희 영상까지만 보고 딱 꺼야겠네. 그렇죠. 어쨌든 10시에서 1시 사이에 자는 것만 제일 중요한 건가요? 네. 뭐 수면 길이라든가 그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? 그러니까 수면 길이는 하루에 그냥 3시간만 딱 자고. 아니요, 그렇지 않죠.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면 시간이 10시간 정도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럼 그 말씀하신 10시간에는 그 낮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? 아니요, 저녁잠만. 밤잠만. 그렇게 많이 자요? 두 번째는 뭐냐면 성조숙이 돼버리면 키가 안 커버리거든요. 일찍 성을 안 나는 건가요?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아니고, 성조숙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또 음식이에요.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라면이요. 그 다음에 또? 초코우유. 그 다음에? 초코 아이스크림.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뭐예요? 깻잎이요. 깻잎. 그 다음에? 오이, 도가니탕. 미나리, 번데기. 쑥갓, 당근. 좋아요. 지금 보면은 좋아요? 우리가 좋아요. 성조숙을 유발하는 거는 고지방, 고열량을 가진 음식들이에요.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양이 너무 높아져요. 그러면 성조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감소가 돼요. 그 성조숙의 가장 큰 위험 인자 하나가 뭐냐면 소화 비만이에요. 근데 제일 안 좋은 음식이 아까 얘기했던 라면, 햄버거, 피자, 콜라, 이런 고열량, 고지방이 들은 음식들은 좀 자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싫어했던 음식, 시금치, 미나리, 쑥갓, 멸치, 이런 단백질 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좀 섭취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게가 늘어나면은 관절이나 성장판 쪽에 하중이 좀 많이 걸려요. 그러니까 얘네들을 편안하게 놔둬야 되는데 얘네들은 못 놔두는 거야. 저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. 애들이 일찍 걷기 시작하면 키가 많이 안 큰다는 거야. 왜냐면 일찍부터 무릎에 하중이 되니까 진짜 막 돌 이전에 걷는 애들은 걷게 하지 말고 안고 다녀라. 이런. 어디서 드시는 거예요? 그 맘카페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맘카페? 네. 일찍 걷는 애들이 키가 작다. 제가 일찍 걸었거든요. 돌 전에. 이것도 영향을 끼쳤을까요? 아니요.
수면이랑 음식,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하자면 약간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. 이거 진짜 해찬. 근데 웨이트를 하면 키가 안 클 거야. 너무 고중량이나 이런 운동들은 제가 사실 제일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줄넘기, 수영이죠. 줄넘기. 그러니까 원칙대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떤 운동들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. 아직은 관절 쪽에 무리를 주는 운동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수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떠버려 있거든. 그렇죠. 성장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릎이거든. 발목이 성장판이 손상됐다고 해서 키가 확 안 크거나 그런 건 아니야. 무릎이 거의 한 60%, 70% 정도 된단 말이야. 성장 단위하는 게.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자극시켜주는 수영이 좋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아이러니한데 줄넘기가 좀 좋아요. 그러니까 줄넘기는 무릎 많이 쓸 거 무릎의 같은데. 관절이 좀 무리가 되잖아요. 근데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자극은 좀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. 그럼 농구는 어때요? 농구도 농구는 키 많이 괜찮아요. 큰다고. 점프 같은 운동들도 괜찮아요. 그래서 늘어나는 운동들은 해도 돼요. 철봉에 매달리기라든지 아니면 농구라든지 줄넘기 같은 거. 얘네들은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절에는 압박을 줄 수 있지만은 태권도. 근데 사실 제가 선생님 태권도 가시면 대한민국 적으로 돌리시는 거예요?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조금 이제 성장기가 지나고 초등학교 한 2, 3학년 때쯤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초등학교 2, 3학년. 2, 3학년. 근데 3, 4살짜리가 태권도를 못해. 근데 저희 딸은 해요. 막 아빠 등 뒤에 와서 막 태권. 요즘 아이들 같은 주짓수도 좀 많이 맞아요. 나중에 저기 막 초크 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주짓수나 이렇게 관절 무리하게 꺾어버리는 운동들은 그렇게 저는 반대를, 그러니까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. 성장기 때는. 성장기 때는. 그럼 검도는 어떨까요? 제가 검도를 한 다음부터 키가 안 컸던 것 같거든요. 어깨만 이렇게 커지고. 그 멋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쩔죠. 저 어깨 장난 아니에요.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. 저도요. 거의 이런 직사각형이에요 지금. 저도요. 저 헬창이잖아요. 그리고 검도 같은 운동도 뭐,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지만은 좋은 운동들도 많은데 우선순위를 조금 둬서 나는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. 말씀 잘하시네요. 왜냐면 제가 좀 싸움을 잘 못해요. 싸움을 잘 못하고 관장님들 오시면 무서워서. 그런 거 있잖아. 혹시 막 유아 소아들이 막 많이 앓는 병 중에 성장을 저해하는 병 같은 게 혹시 있거나 뭐 그런가요? 뭐 수두 같은 거 걸리면 이게 성장 잘 안 된다. 잘 모르겠어요. 우리가 이제 산모들이 이제 뭐 클래스들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는 거 종아리를 약간 빨래 짜듯이 이렇게 비틀어주는 그런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조금 많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한 4, 5살까지는 고관절부터 이제 무릎 쪽까지 쭉쭉쭉쭉 이렇게 주물러주면서 조금 이렇게 쭈까쭈까 같은 거 많이 시키거든요. 쭈까쭈까. 주로 성장판이 대퇴골, 그 다음에 이 경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조금씩 이렇게 이완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뼈를 마사지도 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근육 같은 것도 비틀어주면서 이렇게 해줬을 때 조금 더 클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. 그러면 그 아기들이 성장을 저해하는 자세 같은 게 있나요? 다리 꼬고 앉고, 짝다리하고 앉고, 그 다음에 그냥 소파에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는 자세, 이런 자세만 좀 피해주면 돼요. 동동 맨날 이러고 있는데. 무슨 자세? 요새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소파에 앉아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 이러고 봐요. 이 허리는 항상 이렇게 요추 전만이라고 해서 이 등을, 가슴을 약간 위로 올려준 상태가 제일 정자세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저희가 성장판 그러는데 네네. 사실 성장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뭐 뼈인가요? 아니면 뭐 근육인가요? 이게 실제로 보이나요? 성장판은 뼈에 연골 물질들이 이제 석회지로 침착이 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골판이라고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. 연골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석회화가 되면서 이제 뼈로 바뀌는 거죠. 키 크는 시계라고 보면 돼요. 골반 쪽도 있고, 그 다음에 고관절 쪽도 있고, 그 다음에 무릎, 발목, 발가락 다 있어요. 그러니까 그 혹시 두개골에도 있나요? 저게 두개골도 있어요. 머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. 그거는 병적인 건데. 그러니까 성장판은 그 부위의 길이 성장을 좀 담당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릎, 발목, 골반이 다치지 않았으면은 얘네들은 그런 키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. 그러면 그걸로 좀 상하체 비율 조정 같은 걸 할 수 있겠네요? 맞아요. 진짜요? 그러면은 상체를 좀 골절시켜 놓으면은 너무 그러면은 저희 진짜 지금 35살이긴 한데 아직 성장판이 안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. 원래 성장판 검사하는 데는 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? 저희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드려요. 저희는 무료로 하죠. 왜냐면 제일 잘 되는 병이니까. 그거 혹시 엑스레이 찍으면 고추는 안 나오죠? 약간 음영은 나와요.
전 음영 되게 크게 보일 텐데 괜찮겠죠? 손짝 펴시고 이렇게 할게요. 네. 이거 일대 그거 아니에요? 열려 있나요? 아니요, 닫혀 있죠. 원래 성장판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골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 뼈가 더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아 근데 이게 뼈가 하나가 더 있어요? 그러니까 연골 모습으로 하나 게 좀 달려 있는 거죠. 이렇게. 아, 이거 이게 10살짜리 아이 사진인데 지금 보면 아까 방금 전에 그러네. 보신 거는 진짜 확연히 조금 다르죠. 이 부위가 성장판, 이 부위도 성장판. 보면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판 검사를 할 때 이 성장판의 간격을 보고 나이대별로 손의 모양이 있어서 이 열린 정도를 따라서 우리가 골 연령이 얼만큼 되는지 유추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확한 검사는 아니죠. 종합 비타민 같은 건 좀 먹이셔도 괜찮아요. 종비? 비타민 D라든지 칼슘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먹어주면 되는데 비타민 D는 뭐 병원에서 주사로 3개월마다 맞을 수도 있지만은 비싸요?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뭐 4만 원, 5만 원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거든. 근데 먼저 항상 가장 기본적인 기본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야. 약국에서 영양제부터 좀 먹어보는 거야. 그리고 비타민 D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? 햇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. 그죠. 햇볕에서 1시간 뛰어놀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. 주사보다는 그게 당연하죠. 저는 기본적인 거 아까 수면, 영양,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좋다. 근데 이걸 다 했어. 이제 맡겨놓는 거죠. 그랬는데도 안 되면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면 4천.